웨일스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 그리고 토트넘 호스퍼의 레전드 가레스 베일이 현역 선수로서의 은퇴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이 마지막 무대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베일 선수가 본인의 또 소셜미디어 서비스 계정을 통해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베일 선수가 사실 과거 토트넘 1기 시절에 엄청났던 임팩트라든지 또 레알 마드리드에서 무수히 많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루는 과정 속에 세계 최고의 선수 반열에 오르기도 했었고 한국 팬들에게서도 큰 인기를 누리기도 했었는데요. 무엇보다 토트넘 2기 손흥민 선수와 함께했던 기간들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에피소드를 남겼고 또 손흥민 선수에게 아주 큰 영향 또 기술적인 유산까지 남겼기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베일의 커리어를 총정리하고 또 손흥민 선수에게 남겼던 그 유산의 실체가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베일 선수 분명히 단순한 한 명의 은퇴가 아니죠? 네, 그렇죠. 웨일스 역대 최고의 선수라고 이제는 해도 되죠. 예, 라이언 긱스가 있긴 했지만. 네, 근데 긱스보다 웨일스 대표팀만 놓고 보면은 남긴 것들이 더 많다 보니까 긱스는 결국 웨일스를 메이저 대회 본선으로 이끌지 못했었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A매치 최다골이라던가 최다 출전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베일의 몫이기 때문에 저는 베일이 웨일스 역대 최고의 축구 선수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 베일이 사실 웨일스를 너무나 또 사랑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에서 마들려는 아쉬웠지만 월드컵에 대한 의지를 강렬하게 보였고 또 월드컵에서도 골을 또 기록하면서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일단 은퇴 선언 고별사를 직접 올렸습니다. 네, 두 편에 걸쳐서 따로 올리긴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신중하면서도 사려 깊은 고민 끝에 난 클럽과 대표팀 은퇴를 즉각적으로 발표한다. 난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하고 싶은 꿈을 이루게 되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축구는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들을 선사했다. 17시즌 동안 최고의 기록들을 세웠고 이는 내 인생의 다음 챕터가 무엇이건 복제가 불가능할 것이다. 사우스햄프턴에서의 첫 터치부터 LAFC에서의 마지막까지 그리고 그 사이의 내 클럽 경력들과 조국을 대표해 111경기에 출전하면서 주장직을 수행한 건 진정한 꿈이었다. 이 여정을 함께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건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진다. 9살에 처음 축구를 시작했을 때 꿈도 꾸지 못했던 방식으로 내 삶을 바꾸었고 내 경력을 형성하는 데 있어 도움을 준 많은 이들에게 난 빚을 지고 있다. 네, 이러면서 이제 많은 약간 좀 수상소감처럼 네. 이래 뛰었던 구단이라든지 가족 또 이제 이런 좀 감사의 말을 좀 전했고요. 그렇죠. 또 이제 웨일스의 선수로서 또 웨일스 대표팀으로서의 별도의 또 애정을 표했는데 베일이 굳이 이제 말로 안 하더라도 베일이 얼마나 웨일스 대표팀의 진심이었는지는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웨일스 대표팀으로 메이저 대회에 뛰려고 솔직히 선수 생활 유지하는 거다. 그럴 정도였기 때문에요. 근데 어쨌거나 저기 표현된 이제 붉은 장벽이라는 거는 이제 웨일즈 팬들을 지칭하는 표현인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가장 어쨌건 간에 감동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난 이렇게 물러나고 있지만 내 안에 살면서 내 혈관을 관통하고 있는 이 팀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내 유니폼에 새겨진 용은 내가 필요한 전부이다. 이런 얘기를 봤을 때는 사실 베일 선수가 만약에 축구 커리어를 이어간다면 웨일스 대표팀의 코치라든지 감독을 할 생각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가능성도 있죠. 거기다가 어쨌건 간에 그 유명했던 웨일즈 골프 마드리드의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고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월드컵도 드라마틱합니다. 또 웨일스와 영연방에 속한 라이벌 또 잉글랜드와의 경기를 끝으로 월드컵 일정을 마무리하고 또 웨일스 대표팀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했는데요. 사실 베일 선수는 어린 나이부터 주목을 받았고 저도 이때 최고의 유망주 특히 레프트백 유망주로 기대받았던 사우스햄튼의 스타로 유명하잖아요. 웨일스 스타보다 처음에는 사우스햄튼 스타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쨌건 간에 사우스햄튼에서도 그 베일한테 환상적인 경력을 보낸 거에 축하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사를 남겼고요. 그리고 또 사실 1차 전성기는 토트넘에서 보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토트넘도 베일의 모든 것에 이제 감사한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최고의 영광은 레알 마드리드에서 이뤘죠. 그래서 이제 레알 마드리드는 아예 그 공식 성명문도 따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베일의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되짚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리 말년이 아쉬웠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베일 정도면 해준 게 얼마인데 그렇죠. 얘기가 나올 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LAFC에서도 결국에는 또 우승을 했어요. 근데 어쨌거나 LAFC는 그동안의 우승 경력 트로피들을 조금 소개를 하면서 역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짧게 글을 남겼습니다. 웨일스가 또 웨일스 축구협회에서는 당연히 감사 인사를 웨일즈어로 남겼어요. 그러니까
디올치 저게 이제 웨이저로 감사한다라는 예. 의미거든요. 뭐 마찬가지로 베일도 저 단어를 썼고요. 고별사에다가. 베일의 이런 활약은 세계적으로 웨일즈를 알리기도 했다. 예. 그러니까 웨일즈와 누가 디올치를 저희가 들어볼 일이 베일이 그렇죠. 아니었다면 예. 없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축구의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겠고, 무엇보다 역시 손흥민 선수도 바로 또 올렸어요. 네. 감사의 인사를. 토트넘의 레전드, 이제 축구의 레전드라고 예. 표현을 했죠. 예, 그러면서 다음 챕터에 항상 좋은 일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둘이 껴안고 있는 사진 하나와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이 바로 그 유명한 웨이즈갱. 예. 예. 웨일즈 마피아. 예, 웨이즈 마피아. 이거 딱 올린 거거든요. 이 사진. 일부 저는 선정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그렇죠. 사실 손흥민 선수가 뭐 누가 레전드가 은퇴했다, 뭐 누가 어떤 일이 있다고 자주 올리는 편은 아닌데 네. 베일 선수와 함께 보낸 시즌이 딱 한 시즌이긴 하지만 그 기간이 굉장히 각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특히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어떤 그 사단을 형성한다거나 함께 세레머니를 한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손흥민 선수가 선수별로 이제 그렇죠. 각각의 이제 핸드쉐이크로 예. 저거 표현하는 것도 있잖아요. 제스처로 예. 인사를 다 다르게 한다라고 그랬는데, 이제 베일하고는 웨이즈를 포지하는 W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베일이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거죠. 손흥민은 네 번째 웨이즈 멤버다. 그쵸. 이때 사실 벤 데이비스, 조로든 등 웨일스 선수들끼리만 그 웨일즈 마피아인데 손흥민도 웨일즈 사람이야. 약간 예.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약간 좀 그렇게 표현하면서 뭐 예. 무사 시소코라던가 뭐 모우라던가 이런 선수들도 있지만은 예. 웨이즈 마피아라는 이제 드라마가 있었나 봐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 거기가 이제 4명인가 봐요. 예. 그러니까 사인이기 때문에 손흥민만이다. 딱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선수들끼리 따로 왓츠앱 단톡방도 있다고 할 정도니까 굉장히 친했고, 또 베일과 손흥민의 사이가 평소에 그냥 동료 이상이었다, 뭐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런 사실조차도 사실 한국 팬들에게 좀 그 당시에 대단했어요. 베일이 사실 지금이야 그렇지, 원래 정말 세계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던 대단한 선수니까 그런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절친이 된다? 그것도 그런데 베일이 원래는 사적으로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선수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특히 레알 마드리드에서 뭐 파티 같은 것도 안 온다라고 그것 때문에 기존에 있던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약간 불만을 토로했잖아요. 그러니까 토니 크로스하고 그렇죠. 쿠르투아하고 그리고 또 이제 베일하고만 이런 뭐 모임을 할 때 안 온다. 크로스는 그냥 일찍 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베일은 골프 치러 가고 약간 좀 그렇겠죠. 그런다라고 얘기들이 있었는데, 예, 그런 베일이 이제 손흥민은 우리 가족이야 이렇게 표현을 했을 정도였던 거죠. 그게 결국에 손흥민 선수의 친화력이라는 게 정말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또 보여줬던 사례인데요. 일단 베일의 커리어부터 살펴보시죠. 예, 뭐 이제 베일은 카디프 11 이제 서비스에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요. 저게 그러니까 거의 그 초등학교 팀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우스햄튼 유스를 거쳐가지고 이제 토트넘,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LAFC. 그렇게 많은 구단을 거치진 않은 편이에요. 예, 전임에는 아니죠. 뭐 실질적으로 그렇죠. 사우스햄튼은 이제 유스에서 뛰었던 팀이고, 토트넘이 첫 번째로 이적한 조금 이제 큰 팀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최고의 네. 팀이라고 할 수 있는 레알에 갔다가 이제 마지막을 미국에서 황혼기를 네. 보내게 된 셈인데요. 예. 일단 카디프 11 시절은 거의 잘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때 그러니까 원래 이때는 다양한 스포츠를 했대요. 그러니까 베일이 뭐 축구도 하고 럭비도 하고 그리고 또 달리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달리기가 11초 7호였나 뭐 그럴 정도로 굉장히 빨라가지고 육상 선수 키울까도 생각을 했는데 축구 재능이 높아가지고 이제 결국 계속 뛰게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사우스햄튼의 이제 스카우트한테 눈에 띄어가지고 일찌감치 9살에 이제 넘어가면서 본격적인 축구 선수 커리어는 이때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당시에 사우스햄튼이 좋은 유망주를 잘 배출해낸다, 이런 또 얘기들이 있었기 예. 때문에 뭐 그 당시 스카우트진이 이 베일의 가치를 잘 알아봤던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유스팀에서의 성적도 좋았어요. 그때만이 아니고요. 사우스햄튼은 현재까지도 잉글랜드에서 가장 뛰어난 유스 아카데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재능들을 배출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이때 그러니까 베일하고 월콧하고 랄라나가 같은 팀에서 뛰면서 2004-05 시즌에 이제 FA 유스컵 준우승을 기록을 했었고요. 2005-06 시즌에는 이제 베일하고 월콧은 1군에 올라갔었지만 랄라나하고 또 이제 체인벌린 있잖아요. 네. 예, 옥슬레이드 체인벌린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준결승까지 올라가고 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가 그 유스 팀에서도 황금 세대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예, 그리고 이제 2006년 4월 17일 미러라고의 경기에서 사우스햄튼 프로 데뷔전을 치렀는데, 이때 나이가 만 16세 275일로 월콧에 이어서 구단 역대 두 번째로 어린 나이에 데뷔전을 치렀었습니다. 결국엔 천재적인 선수였다. 16세의 나이에 프로 데뷔전을 치른 상당수 선수들이 이제 거의 천재형 선수, 크랙형 그렇죠. 선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골도 곧바로 터뜨렸어요. 예, 골도 이제 2006년 8월 6일 더비 카운티하고의 경기에서 만 17세 21일에 왼발 프리킥으로. 안 그래도 그 베일이 유스 시절부터
왼발의 베컴이라고 불렸었거든요. 그렇죠. 네. 예, 왼발의 베컴으로 불렸었는데 그래서 천재가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 이제 25야드 상당히 먼 거리에서 이제 골을 넣으면서 25야드면 거의 30m 정도. 예, 되죠. 30m 근처거든요. 예. 28m에서 30m 사이인데 그러면 상당히 먼 거리잖아요. 당시 기준으로는 월콧에 이어서 구단 역대 두 번째로 어린 나이에 골을 넣었습니다. 이게 곧바로 체인벌린한테 깨지긴 했었지만요. 어찌됐거나 이 베일은 엄청나게 빠른 데다가 왼발킥도 좋으니까 네. 이 갖고 있는 툴만으로도 앞으로 어느 정도는 성공하겠구나라는 기대감들이 있었고 어린 나이에 이미 굉장히 많은 경기를 치르면서 그 기대를 곧바로 현실화시켰어요. 네, 뭐 그러면서 특히 2006-07 시즌에 38경기에 뛰면서 5골 11도움.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그 EFL 그러니까 풋볼 리그 있잖아요. 풋볼 리그 영 플레이어상을 수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또 성과를 냈기 때문에 곧바로 프리미어리그에 콜이 오게 됩니다. 네, 그 토트넘으로 500만 파운드의 이적료. 근데 이제 이게 옵션이 추가되어 있어가지고 총 700만 파운드까지 지출을 하면서 베일을 영입하게 됐던 거죠. 하지만 굉장히 이거는 싼 값이었다. 거의 뭐 염가세일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활약이 이어지는데요. 베일 같은 경우는 선수 경력 초창기 때, 토트넘 경력 초창기 때는 왼쪽 풀백으로 뛰면서 수비적인 약점을 드러내가지고 그렇죠. 그때 베일이 출전했을 때 계속 지는 현상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가필패라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었거든요. 가레스 베일이 출전하면은 무조건 패한다 해가지고 가필패 얘기를 들었는데 2009-10 시즌에 이제 윙으로 보직을 변경하기 시작하면서 포텐이 조금씩 터지기 시작을 했고 마침내 2010-11 시즌에 이제 터지기 시작했었는데 어쨌건 간에 그래도 베일이 있었던 2007-08 시즌에 토트넘이 리그컵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게 마지막 우승입니다. 현재까지. 그렇죠. 베일은 토트넘의 마지막 우승을 경험하면서 점차 더 성장해서 이영표 선수의 백업이었다가 최고의 윙어로서 재탄생한다. 말씀하신 2011-2012 시즌에 리그에서만 10골 14도움을 기록하면서 10-10을 기록했고 그게 사실 이제 역사의 시작이었는데요. 하지만 가장 강렬하게 남은 기억은 역시 챔피언스리그 인테르 밀란전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2010-11 시즌 당시 그것도 디펜딩 챔피언 인테르를 상대로 당시 세계 최고 풀백으로 불리던 마이콘을 탈탈 털었죠. 그거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는데 예전에 슈팅 맵을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거의 다 비슷한 지점이에요. 진짜 세 개를 다 같은 지역에서 때렸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 돌려보기를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냥 스피드 치고 가는데 마이콘이 못 쫓아가는 마이콘도 엄청 빠른 선수인데 그러면서 마이콘이 하락세를 탔어. 이 경기로 멘탈이 붕괴돼서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경기력이 뚝뚝 떨어지고 경력을 마무리하게 됐다. 황혼기가 전성기가 끝났다. 전성기가 끝난 거죠. 그럴 정도로 베일의 임팩트가 강력했고요. 참고로 그 인테르 상대로 챔피언스리그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유일한 기록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토트넘 선수로는 처음으로 이제 챔피언스리그 해트트릭을 기록한 거기도 합니다. 사실 이 시점 이때 토트넘에서 활약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베일이 토트넘이 보유했던 최고의 재능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잘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2010-11 시즌에 물론 이때 그 PFA 올해의 선수상 수상한 거는 논란이 많긴 했어요. 왜냐면은 투표를 1월부터 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베일이 미쳤었거든요. 그렇죠. 특히 마이콘 턴 거 이게 엄청 임팩트가 강해가지고 올해의 상을 수상했는데 그 이후에 부상당하고 이러면서 좀 주춤해가지고 그 시즌 기록이 그렇게 아주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가장 논란이 되는 올해의 선수긴 했지만 어쨌건 간에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을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2012-13 시즌에는 올해의 선수상은 물론 올해의 영플레이어상 아직도 그가 영플레이어상을 탈 수 있는 나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이런 폭발적인 활약을 보이면서 이게 바로 이제 세계 최고의 선수로 가는 길이거든요. 20대 초반에 이미 정점을 찍고 그 페이스를 이어가는 것이 세계적인 선수들인데 바로 베일이 그때 그런 활약을 통해서 프리미어리그에 또 한 명의 호날두가 나왔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올해의 선수상과 올해의 영플레이어상을 동시에 수상한 선수는 1976-77 시즌에 이제 앤디 그레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호날두가 2007-08 시즌, 그리고 베일이 이렇게 딱 3명밖에 없는 거였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베일이 2012-13 시즌이 얼마나 미친 시즌이었냐면요. 뭐 골도 많이 넣긴 했는데 무엇보다도 9골이 중거리 슈팅골이었는데 이게 그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없는 기록이에요. 전 놀라웠던 게 그 베일이 빠르기 때문에 속도로 문전까지 치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안 가고 그냥 벼락같이 때려서도 골을 넣고 심지어 어떤 경기는 가짜 9번으로 나와서 헤딩으로도 골을 넣게 됐으니까 이때 베일은 정말 하면 다 되는 상황. 그러니까 호날두가 레알 마드리드로 떠나면서 프리미어리그가 조금 스타를 잃었나 했는데 베일이 나와서 이 정도 기세면 호날두보다 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레알 마드리드가 그러면 우리가 내려가야지. 예. 오파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1억 유로를 영입했는데 그 당시에는 1억 유로가 아니라고 보도가 나왔었어요. 예. 그러니까 영국 언론들은 1억 유로라고 보도를 다 했는데 예. 레알 마드리드 쪽에서는 아니다. 왜냐면은 호날두보다 이적료가 낮아야 되는 예. 발표가 그 자존심 문제 때문에. 예. 호날두 선수가 그때 9,400만이냐, 예, 700만이냐, 어찌됐거나 1억 유로 미치였거든요. 예. 근데 사실 나중에 공개된 이제 공식 자료를 그렇죠. 통해서 베일의 이적료는 뭐 수수료가 원래, 예. 1억 유로가 넘었다 살짝. 예, 1억 100만 유로였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호날두를 능가한 세계 최고 비싼 선수였고 실제로 그럴 만한 실력자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최초 1억 유로 이적료를 기록한 사나이로 등극한 거죠. 예. 예. 그리고 또 그 몸값을 하는 활약들이 펼쳐집니다. 예, 뭐 가자마자 바로 뭐 데뷔 시즌부터 15골 13도움을 라리가에서만 예. 기록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뭐 챔피언스리그에서도 6골 4도움을 기록했었고 예. 뭐 그러니까 거의 2017-18 시즌까지는 준수한 활약들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2016-17 시즌에 좀 부상 후 많이 빠졌던 걸 제외하면 그러면서 이제 2016년 10월에 35만 파운드라는 고액의 주급으로 이제 재계약을 체결을 하게 됐거든요. 예, 이 장기 재계약과의 고액 연봉이 이제 베일의 조금 이제 배를 부르게 한 게 아니냐. 그리고 가치를 떨어뜨리게 만든 거죠. 예, 예. 엄청난 이게 금액이다 보니까 이게 웃긴 게 1분당 34파운드를 예. 뭐 거의 근데 뭐 그때는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게요. 예. 일단 베일이 결승전의 사나이였거든요. 예. 결승전마다 많은 골들을 넣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레알 마드리드의 황금기 그때 뭐 챔피언스리그 우승 그러니까 뭐 3연패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거든요. 예. 일단 뭐 2013-14 시즌에 바르셀로나하고 코파델레이 결승전에서 그 사이드라인에서 그렇죠. 엄청난 속도로 발을 바르트라를- 무너뜨리고 이게 전 신기했어요. 그것도 사이드라인 바깥으로 넘어서 예. 들어가 그게 너무 화제가 됐던 장면. 저도 예. 그걸 라이브로 보면서 저거 못 막는다. 정말 예. 전 이때 이미 그 생각을 했어요. 이미 호날두를 넘은 거 아니냐. 예. 뭐 어쨌건 간에 그러면서 결승골을 넣어가지고 2대1 승리를 견인을 하면서 우승 트로피를 선사를 했고요. 또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도 결승골을 넣었었고요. 또 이제 2014-15 시즌 세비야하고의 UEFA 슈퍼컵에서는 결승골을 도움을 줬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2014-15 시즌 산로렌조하고의 피파 클럽 월드컵에서는 추가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2015-16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이때 막판에 예. 라모스의 헤딩골을 어시스트를 하면서 바로 그거에 연장전까지 가가지고 이제 결국은 우승을 하게 됐던 거였고요. 2017-18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 UEFA 슈퍼컵에서도 도움을 올렸고 2017-18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이게 최고였죠. 예, 이때 예. 뭐 상대 골키퍼에 뭐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베일의 위력이 강했기 때문에 좀 유발한 거죠. 그렇죠. 교체 투입돼가지고 이제 골을 넣었던 거였고요. 그 다음에 또 2018-19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UEFA 슈퍼컵에서도 도움을 올리면서 결승전 11경기 5골 4도움을 기록을 했는데요. 베일은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2번의 대회에서 결승골을 넣은 선수 등극을 예, 했고요. 2번의 결승전에서 결승골을 넣은 유일한 선수다. 네. 아까 얘기했던 특히 2017-18 시즌 결승전이 예술이었다고 했잖아요. 교체 투입되고 122초 만에 이제 골을 넣었던 거였고요. 사실 이 시즌에 정말 대단했던 게 원래 호날두 선수가 유벤투스와의 경기에서 이 오버헤드킥을 넣어가지고 정말 화제가 됐는데 베일은 솔직히 결승전에서 이 오버헤드킥을 넣은 거거든요. 그랬죠. 베일이 저는 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호날두를 좋아하고 호날두를 우상으로 삼은 그렇죠. 호동생 리스트 최상단에 있는 선수였어. 그렇죠. 실제로 왔을 때도 같이 뭐 이제 예. 스타일이 비슷했잖아요. 예. 프리킥 자세도. 근데 호날두를 뛰어넘은 거 아니냐. 그래서 호날두가 좀 관계가 안 좋아진 게 아니냐. 그건 아니죠. 왜냐면 이때 베일은 교체 선수였고 그 부상도 많았고 부상 때문에 뛰어넘을 수가 없었죠. 베일은. 예. 어쨌든 그 당시에 호날두는 뭐 역시 기록적으로 그렇죠. 제 몫을 잘했죠. 에이스 최고의- 역할이 예. 다 한 건데 그냥 예. 단순히 결승전은 베일이 더 임팩트가 있었다는 예. 거죠. 예, 그리고 어쨌건 간에 또 교체 출전한 선수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역사상 2골을 넣은 최초의 선수가 된 거죠. 네. 결국엔 그 축구의 역사책을 돌아봤을 때도 베일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게 바로 2010년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결승전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베일의 네. 슈퍼 활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후에는 몸값을 하지 못했죠. 부상도 많았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딴짓을 많이 하면서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긴 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이제 결국은 웨이즈 골프 마드리드 저 네. 사건이었죠. 유로 2020 본선이 확정됐을 때 저 길을 들어가지고 그래서 마드리드 팬들의
화를 샀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보도가 있었던 건데 그걸 본인도 이제 팬들이 뭐 든 거겠지만 그거를 이제 들어 올리면서 좀 동조하는 느낌을 준 네, 거잖아요. 그리고 골프를 너무 즐겨 했었고 그러면서 심지어 부상일 때도 계속 골프를 치니까 야, 너 재활훈련 제대로 안 하고 골프해?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벤치에 있었을 때 라커룸에서 이렇게 자는 장면이 그렇죠. 찍히기도 하고 또 선수들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스페인어를 잘하지 못한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이 골프 얘기가 그리고 아니 뭐 부상이면 골프 칠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월드컵 앞두고 베일이 골프를 끊었었어요. 등부상을 야기할까봐. 그럼 결국 웨일즈 골프 마드리드가 맞는 거예요. 예, 그 사실 얘기는. 웨일스와 함께했던 최고의 경우가 역시 유로 2016에서의 4강인데 그 뒤로도 계속 웨일스가 이제 메이저 대회를 나가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이제 골프 치면서 쉬고 대표팀이 할 때만 열심히 하고 약간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결국에는 참참못 게다가 네. 두급이 너무 비싸니까 베일 자리를 다른 선수로 대체하려면은 선수 정리가 필요하고 라리가는 샐러리 네. 캡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2020년 9월에 결국에는 임대이적으로 레알을 떠나게 됩니다. 네, 코로나 시국이었었기 때문에 조금 늦게 이제 시즌이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9월 20일에 임대로 토트넘을 복귀하게 됐는데요. 예. 예. 그리고 이제 2020년 10월 19일에 이제 웨스트햄하고의 경기에서 7년 152일 만에 토트넘 경기에 출전하게 됐는데요. 이게 그 토트넘 역사상 가장 큰 텀에 이제 출전하게 된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때 뭐 무리뉴 감독 체제로서 또 손캐디오도 잘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베일까지 오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K인의 K, 베일의 B, 손흥민의 S에서 KBS 라인이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기대감이 아주 컸었고 뭐 물론 그 기대감만큼 베일 선수가 많은 경기를 뛰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출전 시간만큼은 충분히 임팩트를 남겼다. 그러니까 뭐 일단 20경기에서 11골 2도움이면은 거의 다시 그래도 마지막 불꽃을 불태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거기다 유로파리그에서도 10경기 3골 1도움을 기록했고 그 공식 대회 34경기 16골 3도움이면은 예, 출전 시간 대비 득점 생산성이 매우 높았다라고 할 수 있죠. 게다가 출전한 모든 대회에서 득점을 했고 또 카라바오컵은 결승전 진출까지 이제 이끌었기 때문에 베일은 토트넘에서만큼은 역시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선수들과 잘 어울리지 않던 레알 시절과 달리 토트넘에서는 선수들과 관계가 너무나 좋고 또 그 중심에 손흥민 선수가 있다. 네. 멘토 역할도 톡톡히 해줬죠. 예, 토트넘 선수들한테.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가르쳐주기도 하고 뭐 이랬었는데요. 특히 이제 손흥민 선수와 서두에 말씀드린 웨일스 마피아로서 개인적인 친분을 넘어서 경기하면서 손흥민 선수도 이제 포지션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베일 선수와 맞대결을 해서 자체 경기에서 배우는 것도 있고 직접 또 얘기하면서 기술을 배운 것도 있고 그게 대표적으로 나온 게 베일의 전매 특허인 왼발 아웃프런트 패스를 통한 깜짝 스루 패스 능력을 손흥민 선수도 이제 이때부터 좀 구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예. 그 전까지는 손흥민 선수가 이런 패턴 플레이로 패스를 찔러넣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명확하게 베일과 함께한 이후에 이 기술이 추가가 됐고 또 가장 그 좋았던 활약이 바로 2021년 2월 28일 번리와의 경기인데 이때 손흥민 선수가 베일 선수에게 2개의 어시스트를 해줬습니다. 그렇죠. 먼저 그 전반 2분경에는 본인이 이제 자주 하는 형태 감아차는 형태로 이제 스루 패스 줘가지고 베일의 골을 어시스트 했었던 거고요. 이제 그 후반 10분경이 바로 얘기하셨던 그 오른발 아웃프런트 스루 패스로 그것도 베일한테 또 도움을 줬던 거였죠. 예, 이 패스 플레이가 지금도 손흥민 선수가 많이 쓸 정도로 베일과 함께한 시간 동안 본인이 장착한 무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서로 개인적인 뭐 친분을 넘어서서 베일의 장점을 직접 함께 생활하면서 배웠다는 것 자체가 손흥민 선수가 그 이후의 시즌들에도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하는 과정에 분명히 도움이 됐을 것이다. 볼 수 있겠고 또 그런 이후 베일 선수가 다시 토트넘에 올까 말까 이런 얘기들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레알 마드리드와 계약이 끝났을 때 행선지는 미국이었습니다. 예, 그 LAFC로 가게 됐는데요. 이것도 어쨌건 간에 월드컵까지 고려해서 간 거라고 얘기들이 나왔었죠. 예, 그러면서 2년 계약을 맺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본인이 이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거. 그래서 이번에 해지하면서 은퇴를 선언하게 된 거였죠. 원래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만약에 웨일스가 또 좋은 성과를 내고 또 본인도 조금 축구에 대한 그 열정이 더 강해 의지가 유지된다면 2023년 여름까지 뛰는 것은 물론이고 2024년 다음 유로 대회까지도 좀 준비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지만 결국은 베일이 말씀드린 현지 시간으로는 1월 9일에 현역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그 월드컵 어쨌건 조별리그에서 조기 탈락을 했었을 때
그때 바로 은퇴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좀 많이 힘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워낙 좀 실망스러운 결과였어요. 이전까지 그래도 유로 대회에서는 기대 이상의 성적들을 네, 냈고 또 그랬죠. 지난 유로 대회도 전력이 안 좋다는 평가 속에서도 조별리그를 통과했었는데 네. 이번 그 월드컵은 너무나 이제 그 본인도 기대하기 어려운 결과였던 것 네. 같습니다. 베일의 통산 기록 보면 역시 엄청난 공격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건 뭐 레알 마드리드에서 258경기 106골 67도움. 아무리 뭐 레알 마드리드에서 말년이 좀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예, 어떤 의미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그래도 가장 많은 커리어를 쌓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토트넘에서도 237경기 72골 58도움, 그리고 사우스햄튼에서 45경기 5골 12도움, LAFC에서가 도리어 가장 아쉽긴 했죠. 네. 예, 우승도 하긴 했지만은 주전 경쟁에서도 조금 밀려났었고 많이 나오지도 못하면서 14경기 3골을 기록했었습니다. 네, 사우스햄튼시어 같은 경우에는 레프트백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죠. 감안한다면 아주 높은 공격 네. 포인트를 올렸던 것이고요. 또 역사상 기록 보자면 이제 5회 챔피언스리그 우승. 예. 이거는 불멸의 기록이에요. 예, 뭐 그리고 이제 4회 피파 클럽 월드컵 우승도 있고요. 3회 라리가 우승, 3회 UEFA 슈퍼컵 우승, 그리고 3회 수페르코파 우승, 그리고 1회 코파델레이 우승, 1회 잉글랜드 리그컵 우승, 1회 MLS 컵 챔피언, 그리고 1회 서포터스 쉴드, 이게 거의 커뮤니티 쉴드랑 같은 미국의 대회죠. 그 대회거든요. 우승입니다. 결국엔 무엇보다 토트넘과 레알 마드리드에서 메이저 트로피들을 다 들어 올리면서 선수로서의 경력은 뭐 완성됐다라고 네. 볼 수 있고요. 또 웨일스 대표로서의 기록도 뭐 대단합니다. 사실 저는 그 웨일스 대표로서의 기록이 더 대단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2006년 5월 27일 트리니다드 토바고하고의 A매치 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르면서 당시로서는 최연소 만 16세 10개월 11일에 데뷔전을 치렀고요. 이게 뒤에 해리 윌슨한테 깨지긴 했었지만요. 2006년 10월 7일 슬로바키아하고의 경기에서 이때도 이제 프리킥으로 골을 넣으면서 웨일스 역대 최연소 만 17세 35일에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이제 A매치 111경기 41골로 웨일스 역대 최다 출전, 최다 골, 그리고 최다 도움까지도 다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유로 대회를 처음으로 본선 진출을 견인을 했었고요. 예. 그러면서 심지어 준결승전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해냈었고요. 예. 그리고 월드컵도 64년 만에 복귀를 시킨 거죠. 예, 그리고 월드컵에 가서도 페널티킥이지만 득점을 하면서 결국 웨일스 축구의 역사책에 베일이 최전선에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예.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뭐 단순히 베일은 웨일스 역대 최다골 그리고 최다 챔피언스리그 우승 이런 걸 넘어서 영연방 선수 역대 최다 챔피언스리그 우승이기도 합니다. 예, 결국에는 영연방 사상 최고의 선수 명단에 베일이 거론이 돼야 된다. 참고로 리오 퍼디난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베컴도 대단하고 둘을 비교하기는 힘들지만은 결국 커리어만 놓고 보면 베일이 더 위가 아니냐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좀 비판을 좀 들었어요. 네, 베컴은 상징성이 좀 있고 네, 또 잉글랜드의 축구 종주국이라는 그 자존심이 있는데 아니 그리고 저도 어쨌건 간에 선수의 경력을 우승만으로 놓고 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베컴과 베일을 그가 베일이 더 위라고 놓는 거는 약간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았나. 그렇죠. 최소한 뭐 동급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근데 우승 트로피만 놓고 보면은 베일이 맞긴 하죠. 그렇죠. 이 시기 레알 마드리드의 선수들이 남긴 기록들은 불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건 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크로스가 마테우스보다 더 위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니까 둘을 동급으로 볼 수는 있어도 우승 경력만 놓고 보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뭐 그렇습니다. 어찌됐거나 이제는 한 시대의 영웅들이 퇴장하고 있습니다. 호날두는 아직 은퇴를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로 갔기 때문에 이제는 황혼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돈 벌고 끝나는 그런 약간 수순이고요. 또 토트넘의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위고 요리스도 같은 날 이제 프랑스 대표 은퇴를 선언하면서 토트넘 경기에 집중하겠다. 즉 이 얘기는 이제 몇 년 뒤면 이제 은퇴를 이제 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많은 스타들이 이제 떠나가고 있는데요. 뭐 축구를 좀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소리가 들고 특히 베일의 이제 마지막을 보는 것도 좀 여러 가지로 좀 다양한 감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베일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처음 데뷔할 때부터 쭉 봐왔던 선수니까요. 네. 그래서 이 베일 선수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됐는데 어찌됐거나 손흥민 선수에게도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면서 또 한국 팬들에게도 사랑을 받았던 베일 선수 이야기 총정리해봤습니다. 앞으로도 한준TV는 이런 세계적인 스타들의 은퇴라든지 다양한 소식들이 있을 때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총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이 선수들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